그래서 난 사육당했어. 신생아때인 줄 알았지 뭐야. 볼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보시면 절의 종류 나와 있죠. 그 절의 종류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영어에서의 접속사 정리는 좀 필요해가지고 오늘 접속사를 쭉 다 정리할 건데 접속사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나눠서 정리할 거예요. 괜찮죠? 네. 자, 절의 종류는 총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치요? 크게 나누면 주절과 종속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절은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종속절은 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주인과 연결되려고 막 뭘 들고 다녀야 돼, 도구를. 자, 주인이 들고 다니겠어요? 안 들고 다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절에는 접속사가 없고요. 종속절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가 주인과 연결되기 위한 하인의 발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종속절의 종류를 총 3개로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 제일 문법 첫 시간에 하나를 배웠단 말이지. 명사절. 기억나나요?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6가지를 정리했었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살짝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접속사. She thinks that he is rich 할 때 그 that이요. 괜찮죠? 그 that. 제일 많이 쓰는 접속사 that이 있죠? 그래서 이 that 뒤에는 여러분 완전절이 와요. 괜찮지? 자, 그리고 that이 나왔으면 that이랑 비교해서 쓰는 접속사 있잖아요. 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that 뒤에는 완전절, 이거 뒤에는 불완전절 해서 진짜 많이 써. 뭐가 있죠? 네, what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여기서의 what은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명사절을 이끈단 말이지. 근데 관계 부사 중에서도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 부사가 있다 했잖아. 선행사랑 같이 쓸 수 없는 거. 자, 상식해봐 여러분. 선행사랑 절대 같이 쓸 수 없는 관계 부사 하나 있어. 그치. how죠, how. 그럼 얘는 관계 부사니까 뒤에 완전절이 옵니다. 여러분 더웨이하고 같이 쓸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that이랑 비교해서 많이 쓰는데 이 that은 확실한 내용을 담는다면 지금 쓰이는 접속사는 불확실한 내용을 담아요. 그래서 해석도 뭐뭐인지로 해석이 돼요. 뭐가 있었죠? 네, if, whether이 있었어요. 얘도 단순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절이 와요. 괜찮죠? 아, 우리가 첫 번째 문법 시간에는 주어 밑에 오는 명사절을 정리했어서 제가 whether만 쓰세요 했는데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도 오는 명사절을 정리하는 거니까 if, whether 같이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5번째는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의문사에 따라서 뒤에 완전한 절도 올 수 있고요. 불완전한 절도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정리할게요. 좀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접속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관계 대명사에 ever만 붙이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whatever, whichever, whoever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는요. 다 적었을까요? 천천히 적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형용사절이에요. 괜찮죠? 그 명사절이랑의 차이점은 얘들아 명사절은 주목보 자리에 쓰잖아? 그러니까 방금 제가 적어드린 접속사 앞에 아무것도 없거나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왔거나 혹은 동사 뒤에 쓰여요. 동사 앞, 동사 뒤에 쓰여요. 괜찮죠? 근데 형용사절은 얘들아 형용사잖아? 자, 형용사의 역할 뭐를 꾸미죠? 네,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드리는 접속사 앞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명사를 선행하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형용사절을 이끈 접속사 두 개 뭐가 있겠어요? 선행사를 앞에 두는 접속사. 맞아요. 관계 대명사와 네,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를 이끄는 접속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부사예요. 그럼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 올 거고요. 관계 부사 뒤에는 미쳤나봐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올 거고요.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절이 올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들아 추상명사 뒤에 올 수 있는 접속사 하나가 더 있어. 동격의 대시죠. 괜찮죠? 얘들아 추상명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올 수 있고 동격의 대도 올 수 있어요. 괜찮죠? 근데 동격의 대는 추상명사 뒤에밖에 못 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 동격의 대는 엄밀히 말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거든요. 왜냐면 동격이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와 격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형용사절은 딱 이 세 개밖에 없을 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은 부사절이고요. 여러분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로 따로 정리할게요. 그냥 부사절이라고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부사절은 보통 문장, 앞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옆으로 축 넘어가면 명사절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와요.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절을 제외하고는 문장이 불완전할 거예요. 주어가 없다든지 목적어가 없다든지 보어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동사 앞에 오거나 동사 뒤에 올 거야. 괜찮지? 자, 접속사의 종류 있죠? 해석. 여러분 해석은 주어가 나머지를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that은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문장 성분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해석에. 괜찮죠? 자, 명사절 특징 정리해 볼게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단순 접속사, 단순 접속사. 접속사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와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즉 여러분 목적어 자리라는 건 동사 뒤라는 거죠. 대시 주로 생략된 형태를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문법 포인트 뭐예요? 관계대명사 what이랑 구별하면 돼요. 자, 공통점은 뭔데? 두 개가 해석이 똑같아. 어떻게 해석될 거냐면 V 하는 것으로 끝날 거야. 괜찮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what은 관계대명사란 말이지. 여기서 that이랑 비교되는 what은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접속사 역할을 일단 해. 절과 절 연결할 거거든. 근데 얘가 what이 접속사이면서 대명사야. 되겠지? 자기가 이끄는 절에서 명사 역할도 해야 돼. 그러니까
what이 있으려면 자기가 이끄는 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 그래서 불완전한 절이 오는 거예요. 되겠지? 왜냐면 얘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 what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죠. 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치, 더 띵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요, what이 명사절을 이끄는 원인이기도 해요. 왜? what 안에 이미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what 앞에는 절대 선행사가 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게 되는 거죠. 형용사절이 아니라. 괜찮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if, whether 정리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얼마 전이죠?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 문장을 문장 안에 넣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를 활용해서 평사문으로만 바꿔주면 돼 한단 말이지.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잖아. Do you like her? 같은. 그치? 그걸 문장 안에 넣을 때 우리 뭘 썼죠? if, whether를 썼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왜 if, whether이 불확실한 내용을 다루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 얘들아, 내가 확실한 내용을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잖아. 근데 이 if, whether 자체가 의문문을 바꿨을 때잖아. 그러니까 불확실한 내용이 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 이렇게 해석할 거죠. 불확실하니까. or not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 아닌지까지 붙이면 돼요. 근데 or not이 없죠? 그럼 인지에서 끝나면 돼요. 자, 특징 볼게요. if, whether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올 거예요. 왜? 얘는 단순 접속사니까요. 그리고 자리에 따라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누가? if가. 이게 엄청 까다로워요. 이 if가. 그래서 여러분 쓸 수 있는 자리 목적어 자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주어 자리 안 돼요. 보어 자리 안 돼요. 전치사 뒷자리 안 돼요.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오는 접속사로 쓸 수 없고요. or not이 if 뒤에 바로 붙을 수도 없어요.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건 오케이, 허락해줄게, 이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or not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물론 or not 없으면 그냥 쓰면 돼요. 목적어 자리에. 되겠죠? 근데 whether는 안 까다로워. 얘는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면 if 쓰지 말고 웬만하면 whether 쓰세요. 서술형 쓸 때요. 알겠죠? 혹시 모를 감점을 피하기 위해서.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만큼이 다 우리가 명사로 쓸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목보 자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전치사 뒷자리 가끔 잊어버릴 때 있거든요. 근데 전치사 뒷자리도 명사 자리라는 거, 명사절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를 우리가 봤어. 언제 봤었냐면 명사구 정리할 때 봤어요. 그때 한번 설명해줬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의문문의 축약이라고 불러요. 되겠죠? 그럼 간접 의문문을 줄였으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if, whether 절에 제가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설명해놨죠. 그래서 여러분 이 if, whether 절도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데 if는 할 수 없고 whether로만 축약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 얘들아 투부정사가 당위성도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되는. 되겠죠? 그래서 미래이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게 투부정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다시 절로 바꾸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죠? 네, 그게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비교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왜? if가 명사절 말고 부사절도 이끌거든요. 그래서 부사절 if랑 구별할 거예요. 자, 여러분 if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해석된다고 외우죠?
가정법에서도 했었죠? 그치. 만약 뭐뭐라면 부사절 if는 이렇게 해석될 거예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요. 그리고 조건 부사절이잖아요. 무슨 시제와 함께 쓸 수 없죠? 미래 시제와 함께 쓸 수 없어요.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if 뒤에는 미래 시제 써도 돼요. 이런 거죠. I wonder if she will come. 이거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왜?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if가 있거든. 명사절이 왔거든요. 얘는 부사절이 아니니까 미래 시제 써도 상관없어. 근데 이런 거죠. If she will come, I must be happy. 이렇게 왔어. 이건 맞아?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얘는 부사절 if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제일 처음에 if 써있죠? 무조건 부사절 if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없네. comes를 바꿔야겠네. 이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명의적 대시랑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명사절 정리하면서 적었는데 여러분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요 확실한 내용을 다뤄요. 근데 if whether절은 불확실한 내용을 다뤄요. 왜? 얘는 원래 의문문이었어. 물어보는 문장이었다고. 그러니까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if whether는 보통 여러분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랑 쓰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 적은 wonder이라든지 궁금해해. 불확실하니까 궁금하겠죠? 그리고 want to know. 불확실하니까 알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be not sure.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을 말할 때 쓰는 동사 표현이죠. 그리고 ask. 물어보는 거잖아. 불확실하니까 물어보겠죠. 단 ask는 해석에 따라서 확실한 내용을 나타내는 대시랑도 쓰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그거는 맥락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네. 여러분 보통 if whether는요 자리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따라서 if와 whether의 쓰임이 될 수 있고 없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괜찮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간접 의문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요 직접 의문문을 문장 안에 삽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죠? 그러면 문장이 문장을 품어. 괜찮죠? 되겠지? 자, 그래서 역할은 똑같아요. 명사절을 이끌어요. 그 무슨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주, 목, 보 여기에 전치사 뒷자리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사의 종류를 우리가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로 나눠 정리할 건데 얘들아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뭔가 익숙하지 않나?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익숙하죠? 그래서 걔네랑 분류가 똑같아.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 의문 대명사는 who, which, what 이에요. 근데 관계 대명사랑의 차 있죠. 자 역할 보세요. 무슨 절을 이끈대요? 명사절을 이끈대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처럼 앞에 선행사 즉 명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명사 뒤에 명사 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요. 괜찮죠? 관계 대명사는 무조건 앞에 뭐 있어? 선행사 있을 거야. 뭐만 제외하고는 what만 제외하고는. 괜찮죠? 근데 what은 여러분 관계 대명사일 때 하는 것으로 해석됐죠. 근데 의문 대명사들은요 이 의문사의 의미를 잃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무조건 해석해줘야 돼.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얘들아 의문
대명사 what이랑 관계 대명사 what을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안 나와. 왜냐면 두 개 바꿔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생각해봐. What she said. 그녀가 무엇을 말했는지 괜찮지? 또는 그녀가 말한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더 이상 그걸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네. what은 오히려 that이랑 많이 구별해서 나와요. 괜찮죠? 그럼 여러분 어쨌든 의문 대명사잖아. 얘가 명사 역할도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뒤에 완전한 절이 와요? 불완전한 절이 와요? 불완전한 절이 오는 거죠. 그쵸? 왜? 인마가 명사 역할 하니까 뭐가 하나 명사 자리가 하나 없어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퍼즐처럼. 괜찮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절이 와요. 자, 그리고 이제 의문 부사를 보면 자, 의문 부사 4개 불러볼까요, 여러분? 알죠? 불러주세요. 관계 부사랑 똑같아요. 장시방, 장소, 시간, 이유, 방법 하나씩 부르면 되겠네요. 딱 4명이네요, 우리. 자, 은총아, 장시방 중에 네가 선택할 것은? 그치, 장소를 선택했구나. Where? 자, 가지나, 장시방 중에? 그치, 시간을 선택했고요. 자, 해줘, 세영아. Y, 오케이, 이유 선택했고요. 마지막, 가연아? 방법. 그자. 잘했죠? 자, 얘도 똑같아. 관계부사랑의 차이점.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근데 의문부사는 명사절을 이끈다고 했죠? 선행사 따로 있으면 안 돼. 괜찮지? 자, 그리고 관계부사랑의 또 차이점. 이 의문부사는 의문사 해석이 들어가야 돼. 어디? 언제? 왜? 어떻게? 근데 how는 여러분 형태가 2개죠. how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요.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겠죠? 자, 형용사 부사가 딸려 있는 how는 얼마나로 해석될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로 해석되는 의문 부사는 관계 부사 how랑 또 구별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관계부사 how가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이 어떻게가 방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구별이 어렵죠. 네. 자, 얘도 여러분 관계부사랑의 공통점은 있죠. 뭔데?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는 겁니다. 왜? 얘는 부사거든.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자리 중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올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내리면 의문 형용사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사실 많이 봤어요. 자, 의문 형용사는 2개예요. which나 what이 될 거고요. 얘들아, 얘 뭐래? 얘 형용사래.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거 자체가 형용사기 때문에 짧은 형용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지가 꾸미는 명사를 써요. 얘도 해석이 당연히 있어요. 어떤 혹은 무슨으로 해석될 거예요. 이렇게 꾸미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명사를 포함해서 완전한 절이 와요. 되겠죠? 이 의문 형용사 뒤에 오는 명사는 얘들아 주어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일 수도 있어요. 됐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I wonder which music she likes. 괜찮죠? 그러면 이 위치랑 what의 차이는 이 위치는요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K-pop or jazz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가 좀 있어 위치는. 근데 what은 없어.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궁금해. 어떤 음악을 그녀가 좋아하는지. K-pop 또는 재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되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지금은 이 뮤직이 원래 like 뒤에 오는 목적어 자리였잖아요. 목적어 없는 거 보면 얘가 목적어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될 수 있죠. Which music is popular? 이렇게도 올 수 있죠. 똑같이 K-pop, 재즈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얘는 뮤직 자체가 주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which랑 what 뒤에 오는 명사를 포함해서 완전한 절. 되겠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요. 제가 위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의문사의 의미를 살리고 하는지, 뭐 할지, 인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영작을 하는데 이 간접 의문이 있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의문사의 의미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if랑 whether이랑 헷갈릴 일도 없을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옆으로 보면요, 여러분 특징이 있죠.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별표 쳐놓으면 돼요. 문법 문제로는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별표. 자, 의문문을 문장 안에 넣어서 만드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문문 어순으로 쓸 수 없죠. 왜? 간접 의문문이잖아. 되겠지? 그래서 뭐가 중요해? 어순이 중요해요. 이 어순이 뭐냐면 편서문 어순이에요. 얘들아 생각해봐. 의문문 어순은 어떻게 생겼어요? 의문사가 있다고 치면 뒤에 비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거나 do, does, did가 오고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오거나 혹은 조동사가 오고 주어 동사 원형이 오죠. 이 형태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괜찮지? 그래서 항상 뭘 기억할 거냐면 의, 주, 동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의주동. 근데 뭐만 조심해주면 되냐면 의문 대명사일 때만 조심해주면 돼. 왜냐면 의문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주동 이래 놓으면 뒤에 의문사 뒤에 명사가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죠? 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리고 관계사와의 차 있죠. 여러분 관계사는 무슨 절을 이끈다고 했죠? 관계되면서 관계부사가 어떤 절을 이끈다고 했죠? 네, 형용사절을 이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앞에 뭐가 있어요? 관계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what이랑 how를 제외하고는요. 괜찮죠? 그리고 관계사는 여러분 누가,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되나요? 안 됐죠. 그게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와의 차이예요. 관계 대명사는 의문사의 해석은 없어. 항상 니은으로 끝나서 해석했잖아. 주어가 사랑하는 소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생각 동사, 즉 think, believe, imagine, guess, 그 다음에 suppose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이 쓰일 때, 다시 말해서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을 때, 진아가 뭐 좋아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응! 진아 좋아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의문사가 여러분 문장의 맨 앞에 올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 의문사가 오고 do, does, did 오고 주어, 생각, 동사 오고 원래 의문사가 이끌던 나머지 절이 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구문으로 보면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예문 하나 넣어놨거든요. 보세요. Do you think? 생각 동사 왔죠? What Gina like 하고 나왔어.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얘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 의문사의 위치가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죠? 문장의 제일 처음 붙자. 그래서
Do you think 진아 likes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은 진아 likes라서 괜찮은데 막 이렇게 온단 말이지. Who loves 진아 이렇게 와 있어. 그럼 얘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잖아. 그러면 생각 동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who가 가야 된단 말이지. 이런 문장도 돼. Who do you think loves 진아 이렇게도 돼. 이러면 약간 오잉? 문장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두 개 같이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여러분 예외인 경우가 나와요. 생각 동사가 있는데 의문사가 제일 앞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어서요. Can you think what Gina likes? 하고 나왔잖아. 너 진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 응,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그 정도는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 의문사가 맨 앞에 안 온다는 소리죠. 왜?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밑에 문장이 틀리고.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 이유가 이런 경우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의문사 맨 앞에 안 와. 이것도 알아야 돼서. 왜냐면 우리가 생각동사로만 외워놓으면 이 문장은 생각동사인데 왜 의문사가 맨 앞에 안 왔지? 하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넣어놔 봤어요. 디테일 챙겨볼게요. 자,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제 간접 의문문의 축약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의 축약이 뭐예요? 그냥 의문사 뒤에 문장을 투부정사로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형태 어떻게 생겼어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적어주시면 돼요. 투부정사를 적어줄게요. 투부정사. 근데 얘가 문장 전환이 된단 말이죠. 절로. 보통은 당위성을 가지는 should가 올 거예요. 근데 뭐 맥락에 따라서 얘들아 다른 조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 뭐 may나 might나. 괜찮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 문제로 아마 전환할 때는 should로 전환하는 게 대부분일 거니까 should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조동사 뒤니까 항상 동사 원형이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의문사 y는요 축약할 수 없어요. 즉 y 투부정사 형태 영어에서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거 형태 없어요. 요것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1번 은총아 I want to know where does she live?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죠? 네. 그치.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간접 의문에서 어버 포인트 평서문 어순이요. Where does she live? 의문문 어순이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럼 does 지워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수일치 제발. 수일치 잊지 말자. 그래서 lives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does가 아니라 did였으면 시제일치 잊지 말자. 괜찮죠? 자, 가진아. She doesn't know when will the movie start. 맞아요? 틀려요? 그치. will의 자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굿잡. 여기 가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when이 접속사로 왔는데 미래 시제가 되네. 왜? 이거 시간 부사절 아니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 부사절 아니고 간접 의문일 때는 when 뒤에 will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게요. 앞에 우리가 if 정리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 정리해놔야 돼요. 왜냐면 문법이 얘들아 이제 우리가 배운 문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청 헷갈릴 단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특징을 잘 정리해 주세요. 괜찮죠? 자 그리고 진아 ask me 하고 볼게요. 세영아 진아 ask me if or not she came over me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죠? 맞아요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or not을 아예 지워버리거나 혹은 or not을 me 뒤로 갖다 붙이거나 혹은 or not을 지우기 싫다 그러면 if를 뭘로 바꾸면 돼요? 네 괜찮죠? 자 그 다음 가볼게. Mina showed him how he could solve the problem. 자 어떻게 가연아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은 뭐도 될 수 있어요? 이거 추격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How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될 수 있죠. 괜찮죠? 자, 은총아 수미 was not sure who her loved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고치면 되죠?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생각 동사가 아니다. 헐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 그쵸? 이게 가끔 엄청 헷갈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헐을 loved 뒤로 옮기거나 아니면 얘들아 이게 해석이 달라지긴 하는데 자 who loved her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이건 의문사이면서 who가 주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가 그녀를 사랑했는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her을 she로 바꿔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해석은 완전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녀가 누구를 사랑했는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사실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헐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해석을 주고 영작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죠.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해석을 적어놔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she가 주어예요. 그래서 그녀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럼 여러분 알겠죠? 이 의문 대명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거죠. 목적어 자리에 이 who가 들어갔어야 돼. 그쵸? 근데 밑에 문장은 누가 그녀를 사랑했는지잖아. 되겠지? 그럼 이거는 who가 주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약은 몇 개만 같이 해볼게요. 자, he asked me where to park his car잖아.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지금 주어 자리에 he도 오고 그리고 앞에 목적어 자리에 me도 왔어. 그러면 where to park his car에서 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어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 자, 누가 그의 차를 주차하겠어? 그겠어, 나겠어? 그가 그의 차를 주차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주어가 he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 의문사 주어, 그 다음에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 나머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들아 who를 절로 바꿨어요. 되겠죠? 동사가 없는 형태에서 동사가 있는 형태로 바꿔줬죠. 되겠지? 자 밑에 문장 보세요. My mom told me where to go 하고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서 가는 거는 나예요? 나의 엄마예요? 내가 가겠죠? 그럼 여러분 where 뒤에 주어 자리에 뭐 쓰죠? 네, I should go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밑에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부사절을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 뒷장 부사절이에요. 여기에 적을게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리고 형용사절 접속사는 관계대명사라서 파트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거는 좀 볼 게 많아서요. 자, 부사절 접속사 여러분 우리가 그 분사구문 하면서 한번 정리를 했었어. 혹시 기억할까? 이조시대 공상을.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유 접속사 3개 불러볼까요, 은총아? Because, as, s로 시작하는 거. 이후로라는 뜻도 갖고 있어. Yes, since. 괜찮죠? 가진아, 조건 접속사 3개 불러볼까? If, yes, unless, good job, as long as가 있습니다. 여러분, as long as는 꼭 외워달라고 했어요. 이거 안 외우면 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뭐 하는 한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unless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죠? unless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잖아요, 얘들아. 그럼 if, 네,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잘 기억해 놓으면 돼요, 여러분. 간혹 이 문장을 전환해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자, 시간 접속사 8개, 세영이가 4개 한번 불러볼까? yes. 여러분 이때 when은요, a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뭐 할 때요. 가연 혹시 아는 거 있을까? 시간 접속사. yes. 세영아 시간 접속사. yes. 가연아 시간 접속사. yes. 뭐뭐 이후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since는 세영아 시간 접속사. until. 굿잡. 여러분 여기서 until은요 till로 바꿔 써도 괜찮아요. 네, 또요. 가연아 시간 접속사. while은 부대 상황으로 갈게요. 세영아 시간 접속사. yes,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가연아 시간 접속사. 이제부터 조금 어렵죠. 그 여러분 once요. once 기억할게요. once. 얘들아 once가 뭐뭐 할 때 혹은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란 뜻을 가진 시간 접속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whenever가 있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 되겠지? 이런 시간 접속사들이 있어요. 자, 시간 조건 접속사의 절대규칙 시조부 현미대 기억해요. 시조부 현미대의 핵심은 뭐야? 시간 접속사, 조건 접속사 뒤에 미래 시제 쓸 수 없다예요.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 뭐 써요? 현재 시제를 쓰죠? 그게 줄여서 시조부 현미대가 된 거예요.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 대신 쓴다. 괜찮죠? 네.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 대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영어에서 양보라고 하면 얘들아 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들이에요. 자, 뭐뭐 일지라도, 비록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되는 접속사 뭐였어요, 여러분? yes, although 나왔으면 다 나왔어요. 여러분 although 또 yes, though 또 네, even if 마지막 even yes. 괜찮죠? even if, even though 좋습니다. 자, 부대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과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을 묶어서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그 아까 가연이가 말했던 while이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뭐뭐 하면서 as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뭐뭐 하면서.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 나는 밥을 먹고 씻었다잖아. 그러면 뭐뭐 하고 그리고 뭐 쓰면 되죠? and 쓰시면 돼요. 되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2개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하나를 정리해 볼 건데, 자, 일단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1번, 2번이에요. 자, so와 that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형용사와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들아 이 that 앞까지 끊으면 so가 있는 절이 원인절이 되고요. that 뒤에 오는 절이 결과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that이 얘들아 그래서로 해석이 돼. 이 that이.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너무 뭐뭐 해서 뭐뭐다 이렇게 해석되고 여기서 해서가 결국 얘들아 뭐뭐 하다 그래서죠. 네, 뭐뭐 하다 그래서 뭐뭐 하다에 그래서를 붙이면 해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so that은 뭘로 많이 나오냐면 투부정사의 문장 전환으로 많이 바꿔 쓰죠. 혹은 투부정사를 so that으로 많이 전환해서 쓰는 게 문법 문제로 서술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this theory was too complicated. 여기서 완전한 문장 끝났죠. 자, 이 이론이 너무 복잡해. 괜찮죠? 이거 직역하면 여러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잖아요. 그러면 하기예로 해석하면 된단 말이지.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를 지나는 투부정사의 행위자죠. 행위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의미상의 주어. 이가 붙이면 돼요. 해석은요. 그러면 지나가 이해하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to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 그럼 지나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이론은 너무 복잡해서 지나가 이해할 수 없다가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떤 문장을 바꿔 쓸 수 있죠? 1번에 나온 so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괜찮죠? 그래서 this theory was까지 그대로 써요. 얘들아 to가 뭘로 바뀌어요? to가 네 so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대로 써야 돼요. complicated. 자, 그 다음에 so의 짝꿍 뭐죠? that을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that은 접속사란 말이죠. 여러분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위에 나오는 구를 이제 절로 바꿔야 돼요. 그쵸? 그럼 여러분 주어가 필요하네. 자, that 뒤에 주어 자리에 뭐 써요? 네, 지났으면 되죠. 굿잡 잘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다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다 조동사 뭐 쓰죠? 근데 앞에 시제 봐. is 아니고 was야. 그럼 뭐 쓰죠? 네, couldn't 써줄게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원형 그대로 쓰면 돼요. understand.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마침표를 문장이 끝났다고 찍었어.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that은요 부사절 접속사 that이에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아무것도 빠지면 안 돼요. 자, 지나라는 주어는 있어. 얘들 understand 이해하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해? 뭐를이 필요하잖아. 뭐를. 그러면 을을의 자리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나가 이해할 수 없는 목적어는 뭐예요? 그치. 그럼 앞에 this theory가 이미 나왔네? 그럼 이거 다시 반복해서 안 쓰잖아요. 자, 대신 받아주는 is 쓰면 되는 거죠. 이래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절의 주어랑 투부정사의 목적어 같으면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생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위의 문장처럼 understand it이 아니라 그냥 understand에서 끝이 났어. 하지만 이걸 so that 구문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that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생략된 목적어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괜찮죠? 이게 바꾸는 거의 핵심 끝.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 to 말고 우리가 투부정사에서 또 so that을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있죠. enough to요.
여기서는 뭘 조심해야 돼? enough의 위치. 얘들아, 부사 enough는 항상 지가 꾸미는 형용사, 부사 뒤에 와요. 이게 규칙이에요. 원래 우리가 짧은 형용사, 짧은 부사는 자기가 꾸미는 형용사, 부사 앞에 쓰잖아요. 근데 enough는 아니에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려운 말로는 후치수식이라고 하고요. 후치수식이 뭐야? 그냥 뒤에서 꾸민다는 거죠. 뒤에 위치에서 꾸민다. 되겠죠? 네. 그리고 얘들아,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때 이 enough가 so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so는 형용사, 부사 앞에서 꾸며요. 알겠죠? 그럼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too complicate가 아니라 만약에 easy enough였다면 뒤에 문장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so easy로 바뀌고, 괜찮죠? 대시 오고, 이번에는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쉽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couldn't가 뭘로 바뀌어요? could로 바뀌는 거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so that 구문 저는 끝이. 괜찮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낯선 이유가 보통 이 so가요 대시 생략된 채로 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so 접속사로 쓸 때 우리가 그래서로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야? 컴마가 붙어 있네. 이거만 보면 돼. 그래서 2번이랑 3번이랑 구별하는 거죠. 되겠죠? 3번은 얘들아 컴마 없죠. 근데 가끔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can이나 could가 오죠. 그럼 무조건 이 so that은 목적의 접속사가 돼요. 밑에 예문으로 볼게. 자, 끊어볼게요. so that 앞에서요. One of the players passed the ball to Adam 하고 나왔죠. 그러면 one of 나왔죠? one of 어떻게 해석하자? 그치. 선수들 중에 한 명이 패스했어요. 전달했어요. 뭐를요? 공을요. 방향성의 to 나왔네. 에게. 전치사 to니까요. 자, 에단에게 공을 패스했어요. 되겠죠? 그리고 뒷문장을 봐봐. He could score a goal 하고 나왔죠. 여러분 score a goal은 득점하다거든요. 여기서 he는 누구겠어? 공 받은 애겠지? 자, 공 누구한테 갔어? 그치. 이 he는 에단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이제 뒷문장을 한번 해석해보면, 자, 에단이 득점할 수 있었다죠. 그럼 여러분 앞에 이 선수가 공을 패스한 목적이 뭐야? 에단이 득점할 수 있도록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해석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주어가 그이 하도록 혹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부사이면서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형태를 하나 더 알고 있어. 접속사 말고. 뭐가 있죠? 부사이면서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형태. 네, 투부정사. 그래서 제가 밑에 투부정사로 전환하기 적어놨죠.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주어랑 이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 두 개 같아요? 아니죠. 그러면 이 주어를 살려줘야 돼. 투부정사를 바꿀 때. 자, 그러면 여러분 투부정사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이제 동사 부분을 보면 조동사는 투부정사로 쓸 수 없죠. 조동사를 날려.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있죠? 이거를 가지고 투부정사 구를 만들어주면 되거든. 이렇게. 자, 근데 득점하는 거 누구야?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앞에 써줄 거야. 그냥 he 쓰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투부정사의 행위자 어떻게 써야 되죠? 그치, for 그자 목적격 힘으로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지?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투부정사 전환요. 괜찮지?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투 동사 원형 말고도 쓸 수 있는 형태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일 때. 앞에 뭘 붙일 수 있죠? 하기 위해서 in, 네, order, 또 네, 그래서 여러분 in order for him to score, so as for him to score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접속사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요. in order를 이용하면 돼요. in order that 쓰면요, so that을 그대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he, could 하고 오는 거죠. 되겠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번 3번의 포인트는요, 컴마와 can, could인데 근데 이 두 개가 다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해석해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1학년 때 내신에서는 접속사 전치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의미가 같은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있으면 안 되고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애들이 이런 거 있다. Because of the fact that she lied to me 이렇게 왔어. 그럼 여러분 이거는 뒤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대시 있죠. 이 대시 뭐예요? 접속사죠. 끊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항상 접속사 있으면 문장 무조건 끊으세요. 알겠죠? 그 접속사 앞에서 문장 끝났어. 알겠죠? 그래서 그 접속사 앞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은 제가 되게 쉬운 문장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게 막 여기에 수십 어구 붙어서 길어지면 엄청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항상 접속사 앞에서 끊는 연습 항상 하자. 그래서 그것만 보면 돼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죠. 괜찮지? 그럼 이거는 because of가 맞는 거죠. 되겠죠? 여기는 뭐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cause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럼 여러분 때문에는 제가 적어줬네요. because of와 because입니다. 두 개 형태가 엄청 비슷하기 때문에 애들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 많이 나와요. 되겠지? 자, 뭐뭐 동안이란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사실 두 개가 있거든. during이랑 for. 근데 for은 헷갈릴 일이 없어. 왜냐면 뒤에 숫자기가 나올 거라서. 그럼 뭐가 헷갈리겠어? during이 헷갈릴 거야. 왜? during은 뒤에 명사가 나온단 말이지. the meeting, the vacation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엄청 헷갈릴 수 있어. 되겠지? 자, 접속사일 때 뭐뭐 하는 동안을 나타내는 거 뭐겠죠? 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일지라도 양보죠? 자, 접속사는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알아요. 양보의 접속사 뭐 있었죠? 얼도 쓸게요. 그냥 얼도만 써놓을게요. 그럼 나머지는 같이 기억이 나겠죠? 자, 전치사는요, 여러분? 네, despite요.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in spite of요. 나 치사하게 내는 거 뭐까지 봤냐면 despite of 내시는 선생님 봤어. 진짜 개치사하죠. 그렇게 내신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알겠죠? 문법 문제로 내시는 얘들아. 그러니까 조심해요. 알겠죠? 그 of의 친구는 in spite고요.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 거 although고요. 명사가 오는 건 despite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는 단어들을 정리할 건데 이거는 해석할 때도 중요하니까 기억할게요. 자, as가 전치사로 쓰여. 즉, as 뒤에 동사가 없어. 그러면 as는 뭐뭐로써,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될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로서로 쓰이는 as 뒤에 오는 명사는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오는 명사와 같은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문장을 보면 as parent,
we 뭐 love we should love 뭐 이렇게 올게요. We should love our kids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잖아요. 그래서 부모 누군데? 우리죠. 이런 식으로 이 자격의 as는요 목적어나 보어나 주어에 오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그리고 접속사는 엄청 많거든. 웬만한 거 다 돼요. 여러분 우리 부사절 접속사 정리했죠? 여기 보세요. as 있죠? as 있죠? 그리고 as 있죠? 웬만한 거 다 돼요. 근데 심지어 as가 양보의 의미도 갖고 있긴 해.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부사절 접속사에 있는 as를 제외하고 as로 해석되는 애들을 예문으로 적어볼게. 너네 다 알고 있어. as she gets older 이렇게 문장이 있어. she is 뭐 she will be로 갈게. she will be wise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 as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치 하면서보다는 그녀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래서 뭐뭐 함에 따라 혹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할수록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되겠지? 자, 두 번째도 여러분이 많이 봤어요. as she 말고 미안해. as the old saint indicated 이런 식으로 뭐 you must not be rude 뭐 이렇게 와볼게. 되겠죠? 그럼 이때 as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saying은 격언이죠. 그럼 오래된 격언이 나타내듯이 그치 뭐뭐 하듯이 이게 뭐뭐처럼 나타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다니까 다 봤다니까 괜찮죠? 그리고 세 번째 as는 우리가 비교급 할 때 배우는 as예요. 지나 is as tall as Tom is 이때 as죠. 여러분 자 보세요. as 원급 as에서 첫 번째 as는 부사 as예요. 얘는 해석이 없어. 얘 해석 없어. 그럼 접속사 as는 두 번째 as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 as 원급 as 어떻게 해석해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 진아가 커요. 탐이 큰 것? 네. 그래서 뭐뭐만큼으로 해석이 되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다 배웠어. as가 접속사로 쓰이는 형태들. 되겠지? 근데 배우지 않은 하나. 양보의 의미의 as예요. 자, 얘만 적어줄게요. 얘들아, as가 양보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어순이 엄청 특이해져. 보통은 as 주어 동사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보통의 어순이란 말이지. 근데 양보는요 어순이 형용사, 명사, 동사가 오고 as 주어 동사가 와요. 엄청 특이하죠? 그리고 부사절 끝나면 항상 컴마 찍어주세요. 끝나는 지점에서. 알겠죠? 모든 부사절. 자,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으니까 제가 예문을 적어줄게요. beautiful as she is. She is often rude.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그녀가 아름다울지라도 그녀는 자주 무례하다가 되는 거죠. 괜찮죠? 첫 번째 형태였어요. 자, 두 번째 형태는 이런 거예요. boy as he is. He should 뭐 해야 되지?
써야지. take care of his pet 뭐 이렇게 써볼까? his cat 이렇게 써볼까? 그러면 그가 소년일지라도 그는 그의 고양이를 돌봐야 해.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얘들아 보이는 셀 수 있어 없어? 보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소년 1명, 소년 2명 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앞에 뭐 써줘야 돼? 관사 써줘야 되죠. 근데 지금 관사 있어 없어? 없죠. 이게 특징이에요. 무관사예요 무관사.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동사는 이런 거예요. try, as, we, migh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동사 쓸 때는 보통 조동사가 온다는 거. 우리가 노력할지 몰라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조금 특이하다. as가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 뒤에 있고 주어 동사가 온다. 이러면 고민하지 마. 양보야. 알겠죠? since는 as보다 훨씬 간단해요. 여러분 since는 전치사일 때는 무조건 이후로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since는 어떤 시제랑 같이 쓰인다고 했죠?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후로로 쓰일 때는요. 알겠죠? 이후로로 쓰일 때는 무조건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지? 접속사는 뜻이 두 개죠? 이후로와 때문에. 그럼 두 개 어떻게 구별하면 돼? 이후로로 쓰일 때는 주절에 현재 완료 시제 쓰여져 있을 거야. 여러분, since 뒤에 오는 절에 현재 완료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니야. 이 주절에 현재 완료가 쓰여져 있을 거야. 알겠죠? 이후로는요. 괜찮죠? 그러면 쉽게 구별할 수 있죠? 고민 안 해도. 자,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는데 해석이 똑같은 단어들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요. before이요. 여러분 before 뒤에 명사도 오고 절도 오죠? after 마찬가지죠. after도 뒤에 명사도 오고 절도 와요. 그리고 until도요. 여러분 until도 뒤에 명사도 오고 절도 와요. 괜찮죠? 얘네는 해석이 똑같아. 고민 안 해도 돼. 괜찮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까지 하고 보내드릴게요. 빠르게 할게요. 자, 여러분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and, but, or 맨날 이렇게만 본단 말이야. and, but, or 되겠죠? 근데 사실 등위 접속사는 지금 여기 나오는 fanboys를 다 포함해요. 6개. 자, for 등위 접속사예요. 여러분 이때 for는요 때문에로 해석될 건데 because랑의 차이점은 because는 문장의 제일 처음에도 부사절 이끌잖아요. 근데 for은 아니에요. for은 문장의 제일 처음에 오는 부사절을 이끌지 않아요. 보통 컴마하고 for 절이 올 거예요. 때문에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n은 nor이에요. y는 yet이고요. but이랑 해석이 똑같죠. s는 여러분이 아는 그 s예요. so예요. 그래서로 해석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특징이라고 함은 자 문법적으로 대등한 것끼리 묶는 건데 얘들아 여기서 문법적으로 대등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위에 적으세요. 문법적으로 대등하다는 건 같은 자리에.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문장 성분이에요. 알겠죠? 문장 성분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문장 성분은 자리야 자리. 여러분 영어는 어떤 자리가 있어요? 주어 자리가 있죠. 동사 자리가 있죠. 목적어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어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등위 접속사를 앞으로는 세모 칠 거라서 세모로 해놓고 주어 자리끼리 묶는다는 소리예요. 동사 자리끼리 묶는다는 소리예요. 목적어 자리끼리 묶는다는 소리예요. 보어 자리끼리 묶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오면 명사 묶이겠죠? 동사 자리에 오면 동사 묶이겠죠? 목적어 자리에 오면 명사 묶이겠죠? 근데 보어 자리에는 얘들아 명사도 쓰고 형용사도 쓰잖아요. 명사 형용사 묶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묶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등위 접속사는 형태가 같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형태 있잖아요. 투부정사랑 동명사요. 그 보통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묶여있다는 건 동사가 똑같다는 소리잖아. 근데 동사에 enjoy가 왔어. 근데 앞에 하나는 ing가 왔는데 뒤에 하나 투부정사 올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같은 형태끼리 묶는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해석을 해야 돼. 알겠죠? 왜? 뭐랑 묶여있는지 해석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 희준이가 아빠가 쓴 책을 읽는 것을 즐겼고 희준이가 주말 동안 TV를 봤어. 이게 어울려? 아니면 TV를 보는 것을 즐겼어. 이게 어울려? 맥락상 얘들아. 그치. 여기선 희준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어울리죠. 그러면 리딩,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구나. 같은 자리가 묶여 있구나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괜찮죠? 그래서 주말 동안 희준이가 즐기는 일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등위 접속사 뒤에 어법을 고르는 건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상관 접속사가 항상 얘들아 체크를 보면 등위 접속사랑 묶여 있거든. 이유가 뭐냐면 상관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래요. 자,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어렵지 않아. 등위 접속사에 짝꿍 붙여준 거야 얘들아.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다 등위 접속사예요. 자, 보스의 짝꿍 뭐예요? and 등위 접속사죠. 이덜의 짝꿍 뭐예요? 등위 접속사죠. 니덜의 짝꿍 뭐예요? 등위 접속사죠. not의 짝꿍 뭐예요? 네, 등위 접속사죠. not only의 짝꿍 뭐예요? but also죠. 등위 접속사잖아요. but.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상관 접속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 등위 접속사 파생. 그러면 특징 뭐랑 똑같겠어? 등위 접속사랑 똑같아. 문법적으로 대등한것끼리 묶음. 단 여러분 상관 접속사는요. 우리가 등위 접속사는 앞에 to 부정사 오고 뭐 and 있으면 to 부정사를 안 적고 to를 보통 생략해서 적잖아요. 근데 상관 접속사는 살려줘야 돼요. 이 to를요. 알겠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상관 접속사 뒤에 to는 잘 안 생략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해석도 중요하죠. A, B, 보스 A and B는 A, B 둘 다. 그럼 여러분 얘는 무조건 두 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항상 무슨 취급해요? 복수. 괜찮죠? 가연아 either A or B는요? 그치. A, B 둘 중 하나. 되겠지? 세영아 neither A nor B는요?